안녕하십니까. 검찰 서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작성 방법에 대해서 실제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 법무사는 지난 31년간 경찰과 검찰에서 서관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형사 법무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임에도 경찰 서관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각 요건에 대한 입증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최종적인 수사의 종결은 아닙니다. 법률에서는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통해 검사에게 다시 한번 사건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의 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왜 부당한지를 법리적으로 그리고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지정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경찰의 판단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의 적시인데요. 명예훼손은 사실을 지적해야 성립하며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명과는 구별됩니다.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서에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면 이의 신청 시 해당 발언이 어떻게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지적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단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은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대화의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어 들은 내용을 비밀로 지켜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면 발언을 들은 사람의 신분,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 장소의 개방성 등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고의성인데요.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신용불량자라는 표현과 같이 재산 상태에 대한 부정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법적 조각 사유 부존재인데요. 설령 위 요건들을 모두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 사회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만약 경찰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불송치했다면 이의 신청 시 피의자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보다는 사적인 감정이나 비방의 목적이 더 컸다는 점 또는 적시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사법경찰관의 판단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의 의미인데요. 이는 고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의자의 변명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 시에는 경찰이 강화한 증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서에서 자주 인용하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찰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수사관은 발언 대상이 소수이고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파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서 설명한 전파 가능성 법리를 근거로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성향, 발언 이유, 정황 등을 들어 반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합니다. 피의자의 발언이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에 그쳤을 때 자주 나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특정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발언이 어떤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반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피의자의 발언이 특정 단체의 내부 비리 고발이나 공직자의 자질 문제 등과 같이 관련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익이 아닌 사익 추구나 비방에 있다면 위법성 조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청서에는 발언의 경위,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사적 감정에서 비록
잘못된 비방 행위였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수적인 구성 요건입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신청 시에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 방식,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익적 목적 없이 오로지 피해자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자,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 즉 고의성이 필수적인 구성 요건입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시에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 방식,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익적 목적 없이 오로지 피해자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사건 번호, 피고소인, 고소인 등 기본 정보를 기재하고 이 신청 취지와 이 신청 이유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첫 번째, 불송치 결정의 부당성 반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신청 이유이죠. 경찰의 불송치 이유에 대해서 사실 오인 및 법률 오해, 수사 미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 오인이란 경찰이 증거를 잘못 해석했거나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법률 오해란 사실관계에 대한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경찰이 법률 해석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수사 미진은 경찰이 기초적으로 수사해야 할 부분을 누락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증거 자료인데요.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녹취록, 증인의 사실 확인서, 관련 SNS 게시물 등을 확보하여 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명예훼손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신청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하는 전문적인 법률 문서입니다. 고소인이 이 신청을 하면 사건은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검찰 출신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